박열 선생 아시죠? 뭐 드라마도 영화도 나오고 뭐 그 다큐도 방영이 된 적이 있는데 이분이 아주 독특한 분이잖아요. 이분이 이제 그 1923년에 일본 강동 대지진이 일어나자 일본이 민심을 수습을 할 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정치인들은요 자기네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상자를 하나 만듭니다. 적을. 지진이 일어나서 근데 신비들이 파괴되고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물이 오염돼서 죽기도 했어요. 마셔서. 그런데 그거를 이 민중들이 정부에 대한 반발심과 이 해결 능력에 대한 그런 불신이 있을 때 조선 사람들이 우물에다가 독을 타서 일본 사람들을 죽도록 했다. 이런 거짓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선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에서 무참히 폭행과 희생을 당합니다. 이미 막 온 나라가 지진으로 다 부셔지고 막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거기에 사람을 죽도록 한 게 조선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국민이 감히 일본 땅에 와서 이런 범죄를 저지른다고 그러면서 그들을 보이는 대로 척살을 하고 그런 엄청난 인류가 해서는 안 되는 범죄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저항하고 그것이 아니라고 기사를 쓰고 했던 사람이 바로 박열 선생입니다. 이분은 고향이 경북 문경이죠. 제가 경북 안동이고. 그런데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결국 이 나라도 일본이라는 국가 원수가 그 당시 일본은요 천황이 곧 신이에요. 천황이 곧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일제시대 때 예배를 드릴 때 그 천황한테 신사가 있는 곳을 향하여 묵상을 하고 예배를 드리도록 지침을 내렸어요. 근데 그거를 지켰던 교단이 고신이고 나머지 모든 교단은 장로회부터 시작해서 감리교까지 모두 그거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요즘도 보면 이상한 주보 있습니다. 교단에서 잘 들어보세요. 묵도라는 게 나와요. 맨 위에. 이 묵도라는 순서지의 맨 위에 묵도는 일본 천황이 있는 곳을 향해서 묵념을 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해방이 되어서도 그냥 주보 양식을 계속 순서를 계속 물려왔다 보니까 아직도 어느 교회가 막 묵도 이렇게. 물론 한자 자체로 하면은 소리 없이 기도하다라는 뜻이지만 실제로 그게 묵도라는 순서가 들어가는 거는 신사참배를 시작하고 들어가는 순서예요. 그 전에는 묵도가 없어. 성시교독입니다. 성시를 먼저 읽어요. 성경에 있는 시를 읽고 예배를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도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잘못된 거라고 바꿔서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거라고 할 수 없지만 유래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박열 선생은 그 당시에 말하자면 총각이죠. 근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사건을 보면서 강동 대지진 이후에 조선인에 대한 엄청난 핍박과 그런 살해 사건들을 보면서 이 일본이란 나라는 지구상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나라라는 거예요. 일본이라는 나라 임금과 정부는 일본 국민들을 다 망치고 있는 거야. 다 괴물로 만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일본 임금을 암살할 계획을 셉니다. 마치 독일의 보네퍼가 히틀러를 암살을 하려고 계획을 쓴 것 같이. 그런데 그게 쉽습니까? 결국은 발각이 됩니다. 발각이 되어서 체포가 되고 재판을 받게 되죠. 엄청난 고문을 받았겠죠. 그러면서도 꿋꿋하게 합니다. 이분이 일화에 의하면은 일본 재판정에 가서 조선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판사가 조선말 하지 말고 한국말로 해라. 그러니까 내가 왜 조선 사람인데 내 주장을 하는데 일본말로 하냐. 그리고 그 재판장에 가서 한복을 입고 가요. 두루마기를 딱 입고.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근데 그분의 열혈 애인이 누구냐면 일본 여자. 그 일본 여자가
이 박열이한테 홀딱 반합니다. 어떻게 반하냐면 저 기계, 저 자유분방함, 그러면서 남편의 조국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이 시간은 아까 전에 이어서 뒤에 계신 선생님이 김림 시인이 쓴 박열이라는 시를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나는 적지 한가운데로 가기로 했소. 조선 팔도를 뒤덮은 3일 만세의 함성이 그곳까지 닿지를 못하였는가 하여 차디찬 적의 심장 깊숙이 원앙의 칼을 꽂아 넣으려 김인년 가을 현해탄을 건넜소. 유난히도 시퍼런 물결, 동포들이 통안의 아우성으로 건너간 바다. 사람으로 태어난 나는 개새끼가 되었소. 내 나라를 도륙하는 야만의 무리를 향해 앙칼진 소리로 어둠을 쫓아야 했소. 신문 배달, 공장 직공, 우편 배달부, 인력 거꾼으로 의혈단 동지들과 반제국주의 투쟁을 전개하였소. 나는 뻔뻔스러운 조선인, 기꺼이 너희의 불량선이 되리니 폭압의 자유를 빼앗긴 항고에 두려움이란 없었소. 오만한 문명은 관동 대지진과 함께 무너진 것, 천황제를 내세운 미개하고 야만적인 체제는 폭동의 배후로 6천여 명의 무고한 조선인들을 학살하였소. 일제의 폭압적 식민지 지배 체제에 맞선 우리의 폭탄 테러 거사는 미수에 그치었고, 천황가의 위해를 가한 대역주인으로 법정에 서게 되었소. 무모하게 보이는 나의 저항은 불의한 권력의 민낯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어 만천하에 알리는 것. 나는 피고 아닌 조선민족의 대표로서 법정에 임하였소. 일본이 나에게 내어준 단 하나의 호의, 가냈고 흠있고 나의 동지, 나의 아내여. 불친절한 운명은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이어주었소. 감옥에서 이루어진 우리의 혼인신고는 함께 죽음으로 가자는 서약. 나의 아내 후미코는 참으로 당당하였소. 호련히 죽음을 향해 성큼 나아간 후미코, 나의 아내여. 슬픔보다 앞서 어쩌면 나는 조금 안도하였을지도 모르겠소. 동지였으나 아내인 까닭에 당신이 견뎌야 할 고초가 더 염려되었던 탓이라오. 살아서 함께 조선 땅을 밟으리라던 굳은 언약이 쓰러진 데에는 필시 당신이 용납할 수 없는 치욕이 있었으리라는 것. 우리는 계획된 죄인이었으나 피하지 않고 맞섬으로써 일본 제국주의를 꾸짖어 주었소. 조선의 독립을 보기 전까지 22년 2개월을 나는 불발탄으로 견디었소. 서서히 잊혀지는 형벌도 감내하였소. 터지지 않았으나 언제든 불당겨지면 끝내는 폭발하고야 말 도하선으로. 박수 부탁합니다. 아우, 정말 훌륭하세요. 아우, 여기 오늘 강리할 맛이 나네. 이 시를 쓴 김림 시인이요, 여자분입니다. 여자 벼류 시인인데, 뭐 시인이 여자 남자냐, 그렇지만
이 시를 여러분 읽었을 때 이 시인에게 마치 박리열 시인의 혼이 들어간 듯한 시예요. 너무나 가슴을 울리고 박리열 선생이 마치 지금 피를 토하듯 자기 아내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 너무 정말 절절하게 잘 낭송을 해주셨고요.